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많은 이슈를 낳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게 지금 법안 발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정국제도시에 미치게 되는 영향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목조목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유쾌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좀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그래도 앞으로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 6.17 대책과 7.10 대책에 연이어서 임대차 3법까지 법안 통과가 됐을 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죠. 자, 7월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8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공보를 했죠. 자, 전월세 신고제하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이제 이 세 가지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표준 임대료 공시라는 거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에서 이제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이 5가지를 포함해서 임대차 5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첫 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월세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의무를 부과가 되는 걸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과세 목적 활용 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을 도입을 하고요. 최대 인상률은 기존 계약 대비 5% 범위 내거나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이하 등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인상 제한으로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하고 연장 계약으로 인해서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현행 기본 2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요구할 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 현재 유력한 거는 2 플러스 2, 1회 한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예외 조항들이 좀 들어가겠죠. 전세가가 이제 부작용으로는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기존 물량 가격과 신규 가격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리고 표준 임대료 공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임대차 분쟁 조정위 권한을 강화를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강제적인 거는 아니고요.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는 시행일에 대한 부분들이죠. 현재 존속 중인 만기 1개월 이전 기존 계약건에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 요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포 후에 6개월 이후 시행을 하는 법안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급 적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실거주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만기 시점 갱신거절 통지 시 일정 기한 내 임대 제한을 추진을 한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는 한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할 이유가 입증되거나 귀책 사유 없는 세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할 것 같고요. 1주택자 이상 기존 집 처분하고 실입주 시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법안 발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시행일 이전에 신규 계약건도 현재 시세 반영이 안 되고 직전 임대료에서 소급 적용을 하는 거, 이제 상한 5%로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거 소급 적용하고 요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계약자가 만기를 앞두고 연장하는 거를 소급하는 건 이거는 위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요거죠. 요거. 신규 계약건. 그러니까 시행일 이전에 신규 계약한 건까지 이제 소급해가지고 상한 요율을 이제 5%로 제한을 하고 갱신 청구를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남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건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과 시행일 이전 신규 계약건에 대한 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계약건과 만약에 매매 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그걸 적용시키면 소급 적용을 하면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갱신 기간에 대해 이제 나온 부분들은 자, 2+2가 이제 가장 유력하긴 한데 최근에 총 6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년 플러스 2년인데 요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만 현재까지 20건의 발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 중에 이제 20건 중에 어떤 게 발의가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점으로 대부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별로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서울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현재 7월 달에 발의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한번 살펴보면 15일, 14일, 14일, 13일, 13일 뭐 하루에도 2건씩 이렇게 막 발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의 모든 내용을 지금 법안 발의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방향 및 시행일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7.10 대책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보유세 중과 같은 경우도 내년 6월이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10일을 기점으로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을 하겠다를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를 중입니다. 처음에는 7월 10일부터 기점을 잡아서 3개월 내 잔금이 안 치러지는 계약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이 취득세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좀 수정이 될 것 같고요. 7월 10일이 기점이 되는 거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을 할지 이전 계약건까지 포함해가지고 잔금을 10월 내에 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는지 이전 계약건에 관련해서는 예외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도 이제 공포 후에 즉시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또 취득세 부분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죠. 일단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이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될 시 엄청난 시장 혼란을 가중될 거는 뭐 분명한 거기 때문에 7월 10일 부동산 정책 이후에 영종 하늘도시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요. 지금 저희가 속한 중구 같은 경우는 직전 거래량을 보면은요. 6월 달에 46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7월 들어와가지고 7건. 그 7건도 지금 현재 영종하늘도시에는 여기 보시면은 2건이죠. 2건도 계약일을 보면은 11일과 16일이에요. 아무래도 710 대책 이전에 가계약금이 들어간 계약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13개 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자, 7월 20일 13개 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6월 거래량은요. 총 276건. 그리고 7월 거래량이 총 22건에 지금 710 대책 이후에 2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 전에 710 전에 계약이 진행된 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6월 달 거래량과 7월 달 들어오면서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중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도 1296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도 1593건에서 23건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하반기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차 3법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 매물이 잠기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우선 9월 이후에 영종하늘도시 갭 투자자분들의 매물들이 다량 시장 내 풀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원 로얄드코와 대림 3차 분양과 매매 시장이 타이밍이 겹칩니다.
보통 이제 하반기 때 매물이 쏟아질 예정인데, 신규 분양 물량들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 신규 분양으로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수요분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럼 또 매매 시장이 타격을 받겠죠. 아무래도 적은 매수 수요에서 분양 물량으로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수요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매매 시장은 또 거래량이 또 둔화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조금은 일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는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자, 제3연욕조 착공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 기대감마저도 반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영종도 아파트 값이 제3연욕조 착공만으로 많은 수요가 일로 유입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연욕교가 내년 당장에 이용할 수 있는 다리도 아니고, 일단은 2025년으로 예상을 잡고 있어요. 완공 시점을. 하지만 2026년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땐 착공만으로는 실수요가 지금 매수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의 영종과 지금의 영종을 봤을 때 일단 제3연욕교 착공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제3연욕교로 인해서 실수요분들이 전국에서 몰려 들어왔고 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제3연욕교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매수세가 가면 갈수록 급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2세대 아파트들은 임대차 3법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좀 극단적으로 상황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 자, 2세대 아파트들이 이제 신규 입주 물량 당시 때 전세가율 30% 수준의 이제 전세가로 입주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세입자가 연장을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매매로 전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입자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근데 만기할 때까지 지금 현재로 따지면 매수세가 뒤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매수자를 못 구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죠. 자, 1개월 후 보증보험 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아서 일단 나가게 되는 거고요.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증보험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압박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세입자분이 연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 그래가지고 연장이 돼가지고 끌고 가는, 이제 버티는 상황을 한번 제가 볼게요. 자,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했을 땐 2년이 더 추가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신규로 맞췄을 땐 4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년 6월 전까지 세를 안고 팔려고 하는 시도가 많을 거예요. 갭을 이용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 껴있는 게 실거주 요건 때문에 매수자 구하기가 세 껴있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매수자를 또 못 구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나중에 내년 6월 이후에 매도하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은 자, 70 대책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양도차익이 1억이에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본 세율이 35%가 나옵니다. 여기에 2주택자분들은 중과를 20%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3주택자분들은 중과세를 30%까지 더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이 이제 65%가 되는 거예요. 3주택자분들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있긴데, 일단은 액면적으로는 65%가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에 4년간 은행 원리금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기 때문에, 자, 원리금과 그동안 4년 동안의 보유세까지 합세하게 되면은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파는 것보다 끌고 가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거를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조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은 영종하늘 도시 그러면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급감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현재로서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요거죠.
해결책, 영종국제도시의 해결책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뭐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종국제도시가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안정된 시장을 규제 지역으로 계속해서 묶는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매물을 유도해가지고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 놓겠죠. 아무래도 매물이 거래가 많이 안 돼서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시장 내 쌓이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 6월까지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되면은 가격은 같이 하락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를 이뤘다면 정부에서도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와 내년 6월까지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까지 이제 계속해서 다주택자분들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현재 임대차 3법까지 이 710 대책하고 맞물렸을 때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악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종하늘 도시의 매물이 잠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매물이 시장 내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쌓여만 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7월 거래량이 22건인데 이게 8월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월 10일 이후에는, 그리고 이 이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물 나오는 거 대비 거래량이 더 못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은 당연한 거고요. 내년 6월 전에 다주택자들의 양도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시장 내에 많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 앞에 열거한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역 부동산으로서 좋은 얘기 해드리고 가격 올라가는 얘기 막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호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실거주분들은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되고, 내가 3년이든 4년이든 임대차 보호법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버틸 여력이 되신다면 굳이 하반기 때 같이 물건을 내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